김현우, 이소연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창 깨소금 쏟아질 결혼 8개월 차 신혼부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근데 실장님도 이제 아기 갖는다고 했잖아. 다 아기 있네? 아니야, 수경이는 없어. 아, 막내? 걔 빼면 다 있네? 아기 계획하고 결혼하면 다 아기 계획 세우더만. 결혼한다고 무조건 애기 계획 세우는 건 아니지. 아, 그건 그렇지. 아기 낳을 생각 아예 없지? 오빠는 있어? 아, 아직은 없는데 언젠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언젠간 다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낳을 수도 있긴 한데 후회할까 봐. 조심스럽게 아내의 의중을 살피는 그건 현우 씨. 그렇지. 지금 생각 없는 거지? 오빠는 생각이 있어? 아, 지금은 없는데 나중은 있어. 근데 여보는 나중에도 없다는 거잖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아내. 그녀가 던진 한마디가 남편의 말문을 턱 막습니다. 우리 이번 달 좀 빡빡해. 다음 그래? 주에 우리 아빠 생일이지. 어머님 생신이지. 오빠 생일도 있지. 마이너스는 아니지? 간당간당해. 무리의 신혼집을 사느라 대출금만 2억. 한 달에 갚아야 할 돈만 120만 원 가량입니다. 두 사람 월급을 합친 돈 500만 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벌이가 너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커요, 솔직히. 아이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부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부유의 상징이죠. 유모차도 비싼데 돈 많이 벌어야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현우 씨 혼자만의 것일까요? 거의 돈 문제인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애 키우기가 조건이 좀 힘들잖아. 집 살 때부터 빚을 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야. 아예 불행함을 거물림하는 게 그래,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지금 저출산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책임감이라든지 문제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건 느껴요?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식은 하고 있는데 내 문제 안 해보는 건 아직은 안 돼요. 문제시하는 걸 국민한테 떠넘기는 거 같아요. 애 낳으면 250만 원 주는 거야. 근데 난 그게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해. 턱도 없지, 턱도 없어. 돈이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애를 낳으면 돈을 줘? 그럼 누가 그 돈 받으려고 결혼한 애 낳지는 않잖아. 돈 받으려고 애 낳아? 아이를 낳는 비용보다 키우는 데 드는 돈이 문제인데 말이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 수 있다면 남자들은 아이를 낳겠답니다. 애를 최소한 몇 명 낳으세요? 최소는 아니고 최대는 최대. 최대는 아, 저는 만약에 모든 게 충족이 된다면은 저는 뭐 한 5, 6명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충족이 된다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선언한 현우 씨 아내도 남자들의 이런 생각에 동의할까요? 병원에서 피부 관리사로 근무하는 소연 씨. 잠깐 쉬는 시간 동료들과 수다가 한창인데요. 내 친구도 3명 놓겠다 말할 말했는데 한 명 못 잡아서 못 놓겠다. 어쨌든 뭐 10달 품어서 하는 건 이제 여자가 많이 그거를 희생하니까 넛을 하든 뭐 날때 고생이라도 하면 그 사실 겁나서 그게 단순히 그냥 딱 애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남편 한 명 더 못 잡아. 남자들은 딱 퇴근하고 와서 아 예쁘다 막 이렇게 하고 바로 자니까.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라고 예를 들어 시켰어요. 근데 똥 기저귀예요. 근데 남편이 갈면서 이불에 다 똥을 묻혀서 제 일거리가 3배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그냥 내가 갈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안 주는 거예요. 아기가 몇 명이세요? 한 명. 한 명. 예. 많이 육아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왜요? 그냥 제가 아기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기를 좋아하는데 육아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피곤하잖아요. 사모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말하는 애가 태어나서 갑자기 아빠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은요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아기가 큰 아기 한 4살 이후에 아기가 나오면 좋겠대요. 이런 무슨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데 그러니까 그 힘든 과정은 싫고 이제 자기랑 놀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들으면 혈압 오르는 얘기죠. 갈아줬잖아 몇 번. 도와줬잖아. 아무 쪄가지고 그래서 또 남치셨다는 소리 들리던데. 그냥 이를 벗기고 입히면 돼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니 소연 씨의 생각은 더욱 굳어집니다. 결론이 글로. 아이가 생기면은 둘 중에 한 명 이제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케어하게 되면 이제 외벌이를 하게 되는데 나갈 돈은 더 많은데 벌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맞벌이를 계속 하게 되면은 또 아이를 계속 다른 사람 손에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계속 다른 사람 손에 키울 아이를 꼭 낳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7.1%의 직장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아이를 낳지 않겠답니다. 선영 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퇴직해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맡길 곳도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이제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 해도 거리가 있고 어린이집 이런 거 대기 이런 거 거는 것들이 녹록지 않아요, 진짜.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탄이 순위를 매겨서 이제 순위는 이제 1순위는 이제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밀리고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만들지도 못하고 직장을 결국 복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됐습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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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를 사랑해. 아이고 또 먹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젠 육아가 내 운명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어디 가고 있어요? 어잉? 관심이 없어 엄마한테. 딸아이가 생후 200여일이 되는 동안 하루도 맘 편히 쉴 수가 없었는데요. 이럴 때 떠오르는 이름. 어디쯤 왔을까? 예은아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잘 놀았어 엄마랑 오늘? 응? 남편이 아이를 보는 동안 서둘러 저녁을 차리는 아내. 그런데 아기 좀 봐달랬더니 치즈볼 하나만 주세요. 엄마 여기 있네. 남편은 말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래 아빠가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그랬어? 그래 예은이가 답답하대잖아. 말은요 이렇게 쉬라고 해요. 밖에서 계속 우는 소리가 들리고 봐준다고 했는데 잘 못 봐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애기가 우는 거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마음 편히 못 쉬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다는 건 내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책임져야 될 아이가 생겼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았는데 막상 이제 태어나고 애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너 뭐야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왜 뭐가 이렇게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 집으로 갔어요. 시댁으로. 거기서 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집에 와이프도 없고 애기도 없고 하고 맨날 그냥 영상통화로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삶이 그냥 너무 그냥 편하고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잔소리하는 와이프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와이프가 딱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불편해진 거예요. 남편도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육아라는 부분을 아내가 좀 더 해주고 저한테 좀 신경을 덜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평일날에는 퇴근을 하고 나면 늦은 시간 피곤하고 또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저한테 가중이 된다고 하면은 집에서도 육아도 안 될 것이고 나가서도 회사 사회생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래서 어깨에 양껏 육아의 짐을 짊어진 아내 선영 씨는 불면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다 잘 먹을 수 있어? 아이고 잘 먹네. 얘는 근데 엄마 똥을 치워야 되는데 똥을 못 치웠어. 어떡해. 예은이가 맘마 먹고 있으면 똥 치우고 올게. 밖에. 금방 간다. 오늘도 고작 3시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칭얼대는 아기 걱정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엄마. 이 난리통에 남편은 뭘 하고 있나 했더니 딸아이 모빌 아래서 꿈 같은 단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 먹자. 지금 뭐 먹을 거야? 남편이 눈 뜨자마자 던진 한마디가 밥 먹자라니. 그래도 아내는 참을 인자를 그리며 화를 꾹 억누릅니다. 일어나셨나? 일로 와봐. 잘 잤어? 예은이가 좋아하는 거네, 그치? 나도. 엄청 잘 잤어. 얼마나 더 자야 돼. 까투리하네? 자꾸 얘기한테 TV 보면 안 돼. 좋아, 그치? 아 진짜. 예은이가 좋아한대. 저기요. TV 보여주지 말고 그냥 놀아줘. 얘 놀아주는 건데. 어? 얘 놀아주는 건데. 아 진짜. 잠시 후 아침 식사를 하는 남편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은데요. 네가 맛 봤어, 근데? 맛 없어? 맛있던데? 지금 소금 퍼먹은 줄 알았어. 적당히 짜야지. 소금으로 밥을 비벼. 다시 해줄게 그러면. 밥 하나만 더 넣으면 되잖아. 그치? 잡아봐. 아 진짜. 결국 다시 밥을 볶아주는 아내. 그런데 이 남자를 어쩝니까? 엄청 잘하는데 왜 안 해? 나도 좀 얻어먹어보자. 짜. 짜. 짜다고? 그 이제 나랑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자기가 해볼래? 와. 밥 3개 넣었어. 진짜 덥다. 자기는 내가 이렇게 뭐 맛이 있든 없든 차려주잖아?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잘 먹을게 소리도 안 하고. 근데 헬스 안 했어. 자기는 짜다는 소리 얘기하는 헬스 안 했어. 나 못 들었어. 자기 맨날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내 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야. 먹어봐. 아, 이렇게 싸서 먹으라고 먹는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 아유. 아이를 낳기 전엔 사랑에 맞지 않던 남편이 이젠 사랑하는 왼수가 돼버린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석 달 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시켜도 안 하던 남편이 이제는 일을 도와주긴 하니 말이죠. 솔직히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와이프는 자기 수준에는 못 미치대요. 제가 노력을 하고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자라. 아직까지 더 해야 돼.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죠. 한 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남성 78.9%가 자신의 육아 참여도에 만족하는 반면 여성 63.7%는 남편의 육아 참여가 불만족스럽다 대답합니다. 그만큼 육아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는 매우 큽니다. 아내는 자신의 인생이 녹아 한 아이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기분인데 남편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이게 이렇게 이쁜데, 그치? 어떡하라고 예쁜데. 얘는 동생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얘나 동생 필요하지 않아? 응? 혼자 노는 거 재미없지? 얘는 동생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자기야? 어? 예은이는 싫어해. 왜?
예린이는 자기 혼자 예쁨 받고 싶어해. 당신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가 셋 정도는 있으면은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의지가 되고 좀 즐거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와 이제 만나면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색깔이 좀 무릴 것 같고 그나마 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첫째가 태어난 상황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외로움이 덜 탈 수 있게 좀 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둘째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하는 행동도 애를 잘 봐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애만 나면 또 그 내 감당이 되니까 본인이 근데 자기 일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여자의 일이라고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육아가 전담이 거의 엄마목. 저도 똑같이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같이 비슷하게 산다 그러면 그러면 날 수 있죠. 아들 아빠 봐야지. 아빠 오늘 많은 일 있었어요. 그래. 아빠. 갈아입자. 갈아입고 준비하자. 집에 오자마자 그가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욕실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씻길 준비를 합니다. 성현 씨 덕분에 아이가 태어난 후 이제껏 한 번도 목욕시킬 일이 없었다는 선아 씨. 성현 씨에게 육아란 남겨준 숙제를 하는 부담스러운 일과가 아니라 이를 닦고 세수를 하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랍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아이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부부가 함께 지기로 약속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성현 씨. 당연히 가족도 아이로 인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같은 직업인 임상병리사로 일을 하다 육아휴직 중임에도 그는 퇴근하면 늘 아내를 육아에서 칼퇴근시키려 노력합니다. 그 덕에 남편의 땀방울은 마를 새가 없는데요. 엄마가. 혜성아, 먹고 자야 돼. 응, 먹고 자. 그런데 아내가 차려놓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아이가 있는 방에 고정돼 있습니다. 아내가 우유를 먹이는 동안 조용히 제 할 일을 찾아 하는 성현 씨. 부부는 격일로 운동도 다니는데요. 운동 갔다 올게. 아내가 운동을 가면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남편이 운동 가는 날은 아내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몽땅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시작한 공동육아. 육아를 한다는 게 같이 해야지 육아지. 그게 왜 돈만 벌어준다고 그게 육아냐라고 얘기하겠죠. 여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성애가 막 생기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뭐 더 강하다 이것도 사실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본인들은 당연시하면서 여자라서 엄마라서 당연히 포기하라는 그거 자체가 사실 멈거리게 하지 않는가.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런 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냥 2년 후쯤 둘째도 낳고 싶은 아내. 하지만 복직을 앞두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냥 9월 꼭지기잖아. 8월 31일까지. 아니다. 9월 중순쯤에 9월 중순쯤에 들어간다고? 오케이, 너 언제? 네. 오케이는 너무 안 돼. 있다가 둘째 가지고 좀 그럼 또 이거 해줬어요. 그게 신경 쓰여. 출산 안 하신 분들은 여자분들이라도 남자분들이라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마인드가 아니고 회사 분위기가 바뀌면은 어떠한 복지가 바뀌고 하면 사실 네 그러면 출산율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일도 일인데 그 균형을 못 잡겠는 게 얘가 크는 걸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워. 그치. 근데 그 순간순간 이게 이제 행복이 있잖아. 애기 키울 때 그 행복이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 너무 그 이쁠 때를 못 봐주는 게 그게 아쉽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얘 엄마로 살고 싶진 않아.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인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왜들 모르는 걸까요? 만약 우리 사회가 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면 기꺼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행복한 가정들이 생겨날 겁니다.